그럼 저는 이쯤에서 좀 물어야 되는 질문은 그거 같아요. 한덕수라는 인물은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저는 찻잔 아니, 속의 태풍 무슨 같은데. 정가의 보도처럼 한덕수 그런단 말이에요. 태풍도 아니고 찻잔 속의 미풍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지지율 같은 것들을 봐도, 그러니까 보통 한덕수 대행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제3 후보를 얘기할 때, 뭐 반기문, 뭐 정몽준 뭐 이런 후보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지율이 차이가 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고, 그리고 그분들은 어쨌든 자기만의 서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덕수라는 분은 검증된 것도 없거니와 자신만의 서사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그냥 잘 나가는 관료로 수십 년을 살아왔던 분이지. 그 억지로 끌어낸 서사가 그렇죠. 그 부인 관련된 이야기나 그리고 이번에 난 재밌었던 게 그 김문수 더하기 한덕수, 문수 더하기 덕수, 을지문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던데 이런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름 조합하고 뭐 이렇게 표시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준 이하다. 이제 이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아유. 오늘 진짜 다양하게 컨디션이야. 물 먹다가 또 살에 걸리고. 쌍화탕이라도 좀 갖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주 갤럽 조사에서조차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6%. 예, 6% 그러니까 나왔어요. 예. 지지난주 조사에서는 7%였는데 1%포인트 하락해서 6%를 기록을 했고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8%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샛별 개념인 건데 샛별이 반짝하다가 계속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자체가 무슨 큰 변수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심각한 것은 국민 왕짜증이 돼버렸어요. 출마하면 한다, 아니면 안 한다.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다. 예.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일체 없는 가운데 끊임없이 나갈까 말까 이러면서 간보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나갈까 말까 간보기가 그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든지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거라면 뭐 10분 뭐 아무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롱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냥 사인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과도 정부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지금 나오는 모든 행보가 사실상 거의 선거운동 수준이고, 그러니까 국정을 농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좀, 그리고 무엇보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후보의 그 진출이 이 정계 진출이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차피 완주는 못할 거, 독자적으로 완주는 못할 것이고, 그 나와도 결국 이제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이 되면 이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세력이 모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한덕수는 그냥 중간에 이제 쓰러지는 카드가 아닐까. 좀 그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와 희망사항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홍준표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샷 경선 얘기하고 있고, 뭐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뭐 얘기를 안 하다가 결국은 단일화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낸 것 같고, 그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본인의 좀 지지율이 오르니까 그 당 밖에 있는 그분도 뭐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거긴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덕수 카드라는 게 살아있는 카드가 맞느냐, 뭐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조작된 신화 같은 느낌이 조작된 들어요. 신화? 막 약간 실체가 없는데 마치 어떤 전설 속의 동물이 막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 쪽에서 한덕수를 미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호남 출신에 뭐 그리고 뭐 노무현 정부 때 또 했고 총리도 했고 뭐 관료로 몇십 년을 했고 뭐 미국 통이다.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자꾸 셀링 포인트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인위적이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간 과대 광고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요즘 SNS 하다 보면 너무 바이럴을 심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거든요.
이거 별로 좋은 상품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피드에 뜨는 거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한덕수 대행을 바라보는 이 국민의힘의 시각이 사실 저는 망상에 가깝다라고 보고 그렇죠. 나왔을 때 마치 정말 통합 후보로서 국민 통합 후보로서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후보인 양 계속 포장하고 냄새를 피우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나.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되게 인위적이고 조작된 흐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강요된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비슷한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체는 그러니까 한덕수가 스스로 막 이렇게 내가 대선 출마를 꼭 해야지 이렇다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친윤의 프로젝트에 동원된 수단에 그들의 필요성에 불과하다. 의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거를 정치권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친윤 생존 안전판 한덕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전하긴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은 안 돼요. 어차피 대선은 안 되고 뭘 누구를 내보내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야 지금 박정희가 나와도 질판이야.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박정희가 나와도 이재명하고 대적하면 국민의힘이 진다. 이런 예. 말을 자기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선에서 당선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덕수라도 간판을 내세워서 친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당권을 쥐고 다음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잘 정리해서 윤석열 어게인 이것까지 한번 해보자. 길고 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올해 76이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 끼워주면 선수로는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판을 만든다는데 그거를 뭐 굳이 거절하거나 이럴 이유도 없는 거죠. 어차피 이분은 법카하고 관용차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의 움직임을 봐야지 이 사람이 무슨 정말 대통령이 될 거다 막 이렇게 띄운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오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겉에는 한덕수라는 그 인물이 나와 있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 뒤에는 윤석열이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김계리 변호사의 의중인데요. 그 몹시 네이티브 욕설. 예. 네, 몹시 놀랬습니다. 거친 언사로 이 부분을 평가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는 별로 발언이 없더라고요. 그 어찌됐건 이 한덕수라는 인물은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지금 현재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도 보니까 이코노미스트하고 외신하고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고 보여주는 행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면 사전 선거 운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누구죠? 한동훈 씨가 법무부 법무부 장관 장관일 때? 시절에 예. 장관 타이틀 달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서 국민 세금으로 당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지 네네. 않았습니까? 지금은 한덕수가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왜 외신하고만 인터뷰를 합니까? 국내 언론들이 끊임없이 당신에게 출마할 거냐 묻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뭉치고 그리고 뭐 근사한 말은 전부 외신에 가서 예. 윤석열이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 하면서도 끊임없이 외신과 만나고 기자들하고는 기자회견조차 안 했어요. 비슷한 패턴이에요. 예. 너무 불쾌한 예. 거죠. 네, 기자들한테는 뭐 김치찌개 끓여주고 무슨 계란말이 나 해주면서 뭐 공원에 불러다 놓고 올해 연수 몇 명이 나갔나? 내가 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늘려줄게. 와, 이런 식으로 한국 기자들을 대하는 겁니다. 윤석열, 이 한덕수 이 두 사람이. 근데 저는 이런 만용을 그냥 우리 언론이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한덕수 대행이 할 말이 있으면 외신이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너무 비겁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외신조차도 묻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을 안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런 태도가 어디가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또 출마를 한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평가 기준이 돼서 한덕수라는 인물의 매력도나 뭐 효용 가치나 이런 것들이 곧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민의힘 그 토론 내용만 해도 지금 한참 하는데 이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다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혹시 한동훈 후보 뭐 여러 짤들 지금 있잖아요. 가장 인상적인 짤이 뭐예요? 뭐 기타 튜닝? 아니면 뭐 과자 먹는 거? 뭐, 새우깡? 예.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5천만 원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제가 자세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 소송이 지금 마무리되는. 오늘 장윤선 기자가 대부분 이렇게 짠한 얘기. 쌍화탕 아직 준비 안 됐나요? 네, 한겨레가 쌍화탕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든 텐션을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푹푹 꺼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박성민 책으로 혹시 뭐 인상적인 짤이나 뭐 메시지나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제가 관심이 좀 없긴 한데 네. 한동훈 후보한테. 근데 그 기타 튜닝 그 짤은 좀 진짜 이런 거는 왜 무슨 기획인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알 수 없는 약간 컨셉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알 수 없는 컨셉. 예, 알고 싶지 않. 세대를 이해하시지 못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알 수 없는 컨셉을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의 전략도 좀 단단히 잘못되긴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토론회에 나와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자꾸 이제 토론회에 와서는 이제 본인이 그냥 해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밖에 못하면서 뒤로 자꾸 막 푸근한 척, 뭐 소탈한 척, 막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전 좀 믹스매치되는 느낌이라서. 그 SNL에 그 개그맨 정성호 씨가 이제 거울 치료한 게 있었어요. 그 진짜 열받았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그래요? 네. 마지막에 되게 똑같으시네요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회자가 되고 있어서 그 편의점 짤이 유명했잖아요. 언급을 좀 한번 통쾌하더라고요. 예. 그 짧게 이 건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 이게 왜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얘기가, 네. 그러니까 통일교 간부가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그 목걸이와 스페인 순방 갈 때 착용해서 논란이 됐던 그 목걸이가 같은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다른 거라는. 예, 논란했는데 다른 거라는데 그냥 다른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요. 하이엔드 브랜드라면서요.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고 네. 저는 이제 김건희 씨를 정점으로 하는 소위 얘기하는 부패 스캔들이 네. 다양한 형태의 게이트가 이제는 뭐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터져나올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건진 게이트는 비교적 덩어리가 큰 사이즈가 큰 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기도비를 1억 3억 뭐 관봉 5천 뭐 이런 거를 땡겨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뭐 건진 보고 좋겠어요. 뒤에 김건희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대가로 준 거고 그것은 기도비가 아니라 청탁에 예. 해당하는 뇌물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목걸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걸로 사료되어 오니 지금이라도 아크로비스타 가서 압수수색을 털어봐라. 해라. 예. 예. 검찰 제발 일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말이죠.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인사청탁 관련한 이야기 중에 그 건진의 처남 찰리라면서요. 찰리. 예. 근데 그거 진짜 처남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짜 처남은 또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주진우 기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진짜 부인의 처남이 아니라 뭐 여러분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건진한테. 뭐가 여러 분? 재밌다 이거. 처가 여러 분 있는 거. 처남이 처는 여럿이 한 사람밖에 없겠죠. 처남이 여럿이란 얘기예요? 처가 보면 이제 여럿이. 찰리가 또 있는 모양이죠. 네. 이게 찰리 브라보 알파 뭐 이쪽으로 가는 건가? 네. 아무튼 이 장르가 바뀌는데요. 네. 찰리라고 불리우던 처남이 있었고 뭐 처남을 포함해서 건진 일가가 이제 뭐 출국 금지를 이제 검찰에서 지금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실 인사청탁에 관련해서 건진의 딸 이 전모 씨라는 분이 뭐 문체비서관 시민사회 수석실에 공문 보냈던 내용, 행정관하고 소통하는 내용, 뭐 그 행정관 그 심호 행정관이라고 하는데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문자 메시지가 확보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을 따지는 건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에서 이 정도 내용이 이미 수사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둘이 아니라서 그리고 실제로 그 자기 사람을 꽂아놓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이권에 개입을 했을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캄보디아 얘기가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건입니다. 그- 이거. 그렇죠. 네. 예전에 최순실 때 미얀마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을 끼고 뭘 하려 그러면 그 정도 사이즈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일단 7천억 달러의 ODA를 15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예. 했다는 것은 일단 이게 더블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현실화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훈센이라면 능히 뭐 그 동네에서는 그냥 그 동네에서는 그냥 상원장이라고 하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독재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정 종교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해외 개발 원조 공적 자금으로 사업에 ODA를 썼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캄보디아 고 무렵에 김건희 씨가 가서 사진 찍잖아요. 그 피에타 뭐 아이 유명한- 아픈 예. 아이 데리고
오드리 헵번 포즈로 이제 뭐 조명이 있었나 없었나 뭐 그걸로 논란이 됐던,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 세금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로비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썼다. 근데 여기에 히림 건축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히림 건축을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실 관저공사에도 입찰을 했었고 그리고 김건희 씨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오늘 사이에서도 또 더 많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궤를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가지고 삼보 내일 체크 이거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가 무언가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의 이익을 챙겨주는 행위인데 그렇죠. 뭐 통일교의 이익일 것이냐, 삼보의 이익일 것이냐, 혹은 그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뒤에서 더 해먹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뭐 철저히 따져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대국민 기만극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이 기만극의 전면에 대통령 부부가 있었다는 게 국민으로서 굉장한 불쾌감이 드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앉혀놨더니 자기들만 생각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대통령실 인사청탁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는 대통령실이 이제 보통의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많이 그 역할에 대해서 잊어버렸지만 사실 국가의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부 정책과 주요한 일정들, 주요한 정보들, 절대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다 관리하고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찰리 와 연관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들어가고 결국에는 알 수 없는 이 추천으로 들어간 사람들 뭐 심지어는 무속인이 근무했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얼마나 이 그 시간 동안 썩은 조직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 전방위적으로 좀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말고도 전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완벽한 권력의 사유화죠.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함부로 쓰고 뭐가 문제야.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고 소환 통보조차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건희 씨와 윤석열은 사회적 특권 계급이다라는 비난을 면치 않을 수 없죠. 그 서울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뭐 재수사, 재기수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저는 항상 이런 식인 것 같거든요.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맞아요. 그 이거 나온 지 며칠 됐는데 후속 보도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인물은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떻게 보냈을까? 오늘 보니까 오마이뉴스에 사진 한 장이 실렸는데 판교 식당에서 그러니까 밥 먹고 있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크로비스타에 경호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느 순간 싹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 싹 나타나면 대외 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답답합니다. 계속 증거를 인멸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을 맞추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상 그 중요한 증거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신아무개 씨만 나왔지만 뭐 그분 하나만 있을 것도 아니고 건진만 활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지금 너무나 거대한 그 거미줄처럼 뻗쳐 있는 수많은 비리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빨리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뭐 결론이 찰리, 브라보, 알파 다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장윤선 기자가 이제 시계를 쓱 보더니 노트를 쓱 덮더라고요. 갈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1부 함께했던 정치꾼 도시 여자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는 매일 쏟아지고 있고 세 분의 이야기가 다소 부족하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선, 최혜정 그리고 박성민 세 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